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레드햇 미들웨어 팀에서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현수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아키텍처들이 적용되어 있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인 레드햇 JBoss EAP7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클라우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환경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 그리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그런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가전기기나 혹은 자동차 같은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과 연계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현재 구동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런 매우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계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배포해서 서비스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서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조사 기관에서의 다양한 어떤 보고서들을 통해서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관리 용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편의성, 성능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용 효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성을 할 때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성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한 하드웨어를 써서 더 빠르고 더 많은 서비스를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똑같은 돈을 투자하고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게 프라이빗 서비스를 하는 회사든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만든 엔터프라이즈 회사든 마찬가지인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 한정적인 하드웨어 내에서 이런 오늘 제가 설명드릴 JBoss EAP 같은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더 많이 띄운 다음에 이것들을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면 클라우드 회사는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얻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용 효율성을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어 동작되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경량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량화 플랫폼이 가지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은 코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며, 그리고 빠른 부팅 타임을 가진다라는 특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적인 하드웨어 자원 내에서 보다 적은 CPU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한 보다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면 똑같은 동일한 하드웨어 내에서 더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엔드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 대비 수익은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패스트 부트 타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필요한 와스가 부팅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초기화돼서 정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이 부팅 타임, 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개발 환경일 경우에는 빠르게 부팅되면서 빨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개발자들이 개발한 다음에 리디플로이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시간이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운영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작업들, 배포나 그다음에 어떤 패치 같은 작업들을 하는 보통 PM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보통 야간에 하시죠. 야간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 시간 내에 더 빠르게 와스가 부팅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트라이할 수 있는 여러 번의 횟수들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런 경량 플랫폼의 특징을 가지는 제품이 바로 JBoss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JBoss라고 하는 제품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초기에 1999년에 마크 플로리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엔터프라이즈 자바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줄여서 보통 이렇게 쓰죠. EJB OSS라고 쓰는데요. 이런 이름으로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썬과의 약간 마찰을 빚으면서 이름을 이자를 떼내고 제이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2001년도에 제이보스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버전업을 하게 되는데요. 2006년도에 레드햇이 제이보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기존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버전인 제이보스 AS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 레드햇이 가지고 와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새롭게 정식 버전으로 출시를 합니다. 보통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오픈소스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정식 버전으로 제공했으니 이 오픈소스에 있는 소스와 이 레드햇이 제공해주는 EAP 소스는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많은 버그 픽스와 QA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안정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소스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이보스 AS라고 하는 이름과 제이보스 EAP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름을 바꿨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와일드플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8버전부터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8버전, 9버전, 10버전까지 개발을 했고요. 이 와일드플라이 10버전을 가지고 저희 레드햇은 제이보스 EAP라고 하는 7버전의 신규 제품을 이번에 2016년 5월에 새롭게 출시를 하였습니다. 레드햇 제이보스 EAP7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드린다면 당연히 라이트웨이트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이보스 EAP의 제품군으로 보자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와스 제품입니다. 자, 이 제이보스 EAP7은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하는 스펙의 7버전 스펙을 풀리 준수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레드햇이 당연히 풀 서포트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일드플라이 10이라고 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저희가 정식 버전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HA 기능이라든지 세션 클러스터링 같은 그리고 혹은 메시징 같은 이런 기능들이 교체되거나 혹은 그런 내부 컴포넌트들이 버전업되어서 좀 더 안정화된 버전으로 7버전이 출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드햇 제이보스 EAP7의 경우는 그 기반 근간 JVM을 반드시 자바 8버전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6버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6버전의 경우는 1.5, 1.6, 1.8까지 어느 부분적으로는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제이보스 EAP7 경우는 기술적인 어떤 스펙 때문에 그런 제약 때문에 반드시 자바 8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이보스 EAP7의 핵심 기능을 몇 가지 이제 추려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제이보스 EAP7은 다른 상용 와스 제품과 다르게 클래스 로더의 형태를 약간 다른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모듈형 클래스 로더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모듈형 클래스 로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 뒷부분에 잠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클래스 로더를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듈형 클래스 로더를 사용함으로써 오게 되는 특징은 이 바로 라이트웨이트하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좀 더 적은 코어와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도 동일한 처리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제이보스 EAP7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빠른 부트 타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EAP6 버전에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그다음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그런 연동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옵티마이즈 했다는 게 또 EAP7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특징은 이 관리 콘솔인 이 웹 콘솔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로더 내용을 한번 보죠.
대부분의 상용 제품들은 이 계층형 클래스 로더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트리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심플해 보이시죠?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의 그림을 보시면 왜 복잡한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와스를 기동하거나 자바를 기동할 때 클래스 패스를 많이 쓰시죠. 클래스 패스에다가 자르 파일을 몽땅 다 집어넣고 부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시스템 클래스 로더에. 자, 그렇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 나쁜 점은 뭐냐 하면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찾기 위해서 이 부모 클래스 로더를 찾아가서 결국 여기까지 가야만 클래스를 찾게 된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용 벤더들은 이런 클래스 서칭을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기술들 굉장히 많이 녹여놨는데요. 일단 이 아무리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스피드를 높였다 하더라도 이 원천적인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클래스 패스 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종의 이제 이쪽 계통의 전문 용어인데요. 클래스 패스에 라이브러리를 넣어놓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웹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혹은 어디에 뭐가 올라가서 어떤 클래스 로더에서 그 도대체 클래스를 올렸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걸 바로 클래스 패스 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찾아내기 힘들고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모듈 클래스 로더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듈들을 하나의 클래스 로더가 그냥 한 번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스 로더들이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계속 생기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클래스 로더들은 서로 간에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모듈 형태로 올려서 이 클래스 로더가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심플한 구조로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심플한 구조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찾는데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메모리 양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클래스 패스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런 클래스 패스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모듈형 클래스 로더의 큰 장점이자, 그리고 또한 CPU 코어나 클래스를 찾기 위한 CPU 코어를 사용하는 부분들, 메모리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게 또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JBoss EAP7에서는 그 웹서버, 와스 내에 들어있는 웹서버, 소위 말하는 그 서블릿 엔진을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JBoss EAP6 버전 같은 경우는 JBoss 웹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들어있다고 보면 이 언더토어라고 하는 NIO 형태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초경량의 웹서버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코어로 좀 더 빠르게 스루풋을 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고요. 이런 언더토어는 non-blocking I/O, blocking I/O,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의 서블릿과 어싱크 서블릿, 그리고 웹소켓 같은 이런 모든 기능들을 풀리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JBoss EAP 자체가 경량화됨으로써 웹서버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게 또 이번 버전의 큰 특징입니다. 보통 웹아스 DB 구조일 때 앞쪽에 로드 밸런서 역할로 웹서버를 구성을 하죠. 보통 아파치 웹서버나 혹은 뭐 아이플래닛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용들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런 상용들 와스 대신에 JBoss EAP를 이 앞단의 웹서버 역할로 두고 뒤쪽에 와스 쪽으로 로드 밸런싱의 역할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경량화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연결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포트도 최소화되었습니다. 기존 EAP6 버전에 비해서 포트를 대폭 축소하였고요. 대표적인 포트로는 딱 2개만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HTTP 프로토콜이나 EJB 통신, 뭐 JNDI 통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 혹은 웹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통신을 위해서는 80890 포트로 다 통합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매니지먼트 포트인 9990 포트는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패치나 아니면 JMX 통신을 위한 그런 용도로 다 한꺼번에 통합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포트를 축소한 이유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포트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컴플렉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포트를 많이 더 줄였습니다. 자, 메시징 엔진도 교체를 하였는데요. 기존의 EAP6 버전 같은 경우는 호네큐라고 하는 JMS 표준을 준수한 메시징 엔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7이 되면서 ActiveMQ RTMS라고 하는 형태로 내부에 있는 JMS 엔진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교체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켓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JMS 임플리멘테이션 엔진이 ActiveMQ이기 때문입니다. ActiveMQ와 호환성을 굉장히 높이면서도 기존의 JBoss EAP6 버전 내에 들어있는 호네큐와도 연동이 100% 가능하도록 이런 ActiveMQ RTMS 형태로 엔진을 완전히 교체하였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고요. 관리 콘솔 이야기를 앞서 잠깐 했었는데요. 기존의 JBoss EAP6 버전에 비해서 관리 콘솔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J2E7 스펙에 대한 피처에 대한 기능들을 세팅하는 부분들을 이 GUI 화면에 모두 다 녹여 넣었고요. 그리고 패치나 뭐 이런 작업들도 콘솔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패치를 하시려면 JBoss EAP를 셧다운 시킨 다음에 뭐 패치를 하시거나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 콘솔상에서 패치를 바로 하실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콘솔상에서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련된 작업들도 레코딩 해놓다가 그거를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일종의 뭐 배치 작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리 할 작업들에 대해서 레코딩 해놓고 버튼 한 번으로 플레이 시킴으로써 그 작업들이 적용되도록 하는 기능들까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JBoss EAP6와 그다음 JBoss EAP7 간의 호환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JBoss EAP6 버전의 도메인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JBoss EAP7으로 도메인 컨트롤러를 만든 다음에 어드민이 원격 접속을 해서 이 JBoss EAP6 도메인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호환성까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JBoss EAP6와 JBoss EAP7 간에 서로 뭐 EJB 콜이라든지 웹 서비스 콜이라든지 혹은 뭐 JNDI, JMS 같은 그런 연동까지 풀리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기능들을 호환성 기능들을 다 녹여 넣었습니다. JBoss EAP 버전이 이제 신규 버전이 출시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고객분들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JBoss EAP 같은 경우는 설정 정보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디폴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죠. JBoss 웹이나 뭐 이런 호네큐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설정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언더토우나 그다음에 액티브MQ 같은 형태로 다 바뀌었죠. 당연히 설정하는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근데 이전에 설정되었던 것들을 사람이 보고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설정들을 스크립트로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설정 정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JBoss EAP 6.4에서 와일드플라이 10이나 EAP7으로 혹은 와일드플라이 8이나 9 버전에서 와일드플라이 10이나 EAP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설정 정보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도구들도 제공을 합니다. 이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이미 이전 버전에 JBoss EAP6 버전부터 이미 제공되고 있던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이 마이그레이션 어세스먼트 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소스가 있건 없건 바이너리도 상관없습니다. 클래스로 컴파일되어 있는 바이너리라 할지라도 이게 입력을 해주면 이 와인드업이라는 도구가 다 읽어들여서 어떤 클래스에서 어떤 로직을 사용하는지를 다 분석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포인트 형태로 수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스를 많이 바꿔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포인트 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JBoss EAP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미리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입니다. 저희 JBoss EAP 내부에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보시면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도구도 실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해본 결과 그렇게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그 자동화 해주는 도구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평가 툴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컨테이너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JBoss EAP6나 7이나 모두 버전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미 레디햇이 보안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한 형태로 이미 도커 이미지를 고객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내에서는 어떤 형태를 보통 취하고 있냐 하면 도메인 모드 형태로는 사용하실 수 없고요. 리소스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탠드얼론 모드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을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엔진이 있는 곳이라면 이 도커 컨테이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JBoss 도커 이미지를 어디든 가져가셔서 디플로이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다른 트랙에서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저희 레드햇이 제공하는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파스 솔루션 위에 이 도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JBoss EAP 이미지를 올려서 인스턴스화해서 실제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많은 사례를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통합 아이디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JBoss EAP7은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7 버전을 준수하는 와스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와스 제품과 연동해서 풀리 이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7 스펙을 지원하는 통합 개발 툴인 JBoss 디벨로퍼 스튜디오 9 버전을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합 아이디 툴을 통해서 배치 프로그램이나 혹은 웹소켓이나 그 다음에 뭐 자바, 에잇에 관련된 기본 스탠다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이런 것들까지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잠깐 제가 언급드렸던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 어세스먼트 툴도 이 통합 개발 툴에 이미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형태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시다면 그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제 돌리시기만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얼마만의 노력을 들여서 JBoss EAP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결과까지 이 통합 개발 툴을 통해서 모두 다 한꺼번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에 대한 검증 부분입니다. 저희 JBoss EAP6와 7 버전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어큘리언이라고 하는 런타임 테스팅 툴 같은 경우 그리고 앵글러 JS나 그리고 jQuery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에 이미 다 테스트가 끝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풀리 서포트해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JBoss EAP7을 쓰실 경우에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실 때 좀 더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JBoss 코어 서비스 컬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JBoss EAP7 버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은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JBoss EAP를 서브스크립션을 구매를 하신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을 한꺼번에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JBoss 오퍼레이션즈 네트워크 서버라고 하는 통합 중앙 집중 형태의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JBoss 관련된 모든 미들웨어들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TTP 서버입니다. 보통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와스를 쓰시게 되면. 그래서 보통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아파치 그냥 HTTP 서버를 쓰는 경우도 사실 사이트에 가보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픈 소스를 다이렉트로 쓰시게 되면 기술 내재 제어가 안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쓰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걸 조치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술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회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오픈 소스에 대한 기술 내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HTTP 서버를 쓰시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쪽으로 문의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JBoss EAP를 구매하시면
아파치 HTTP 서버를 저희가 번들로 제공해드리는 버전이 있습니다. 각각의 버전이 있고요. 그 HTTP 서버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레드햇을 통해서 바로바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S의 IIS 서버나 그리고 오라클의 iPlanet 같은 이런 웹 서버랑 연동하는 커넥터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SSO 서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키클락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부터 파생된 일종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세물 토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SSO 통신에 필요한 모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SSO 서버를 JBoss EAP7을 구매하시면 공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O 서버가 필요하실 경우에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아파치 커먼스 자바 서비스라고 하는 J 서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바로 스탠드얼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와스 위에 디플로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스탠드얼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경우에 좀 더 관리가 쉽게끔 해주는 그런 데몬을 자바 데몬을 관리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에는. 국내는 아직 제가 쓰는 경우를 아직 많이 못 봤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JBoss EAP 모든 서브스크립션 내에 포함이 돼서 공짜로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레드햇에서 제공해드리는 JBoss EAP7 버전은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키텍처인 모듈런 클래스 로더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최적화되어 있는 웹 서블릿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7 버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더 적은 CPU 코어나 메모리를 사용하고 면서도 똑같은 처리량을 낼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레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와스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부팅 타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필요한 그런 모든 도구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레드햇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오픈 소스 제품입니다. 저희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안정화시키고 QA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정식으로 GA 형태로 제품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 GA 제품에 있는 소스부터 모든 것들을 오픈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는 저희 레드햇은 오픈소스 회사입니다. 자,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은 저희 레드햇을 통해서 기술 내재가 안 됐을 때는 이런 JBoss EAP 같은 제품들을 이제 사서 쓰시는 거죠. 쓰시다가 기술 내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레드햇의 그늘을 벗어나서 기술 내재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직접적으로 핸들링 하시게 된다면 좀 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오픈소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레드햇 JBoss EAP7 같은 경우는 피지컬 환경이나 버추얼 환경이나 프라이빗 환경이나 퍼블릭 환경이나 퍼블릭 IaaS 환경이나 어디든 올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상에서 올렸을 때 라이선스나 혹은 기술 지원에 대한 그런 제약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 보통 코어 단위로 보통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코어 단위 계산하실 때 굉장히 고객분들께 유의한 형태로 이렇게 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 체계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들, 베어메탈 환경이나 버추얼 환경이나 혹은 프라이빗, 퍼블릭 IaaS 환경이나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서 JBoss EAP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